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양문화연구소 소장님이시면서 성균관전 전례위원장이셨던 최성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셨죠? 예, 네. 덕분에 잘 있다 왔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까지는 선생님의 그 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종묘사직 쪽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대제에 관련된 공부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시제, 그러니까 일반 사가에서 지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언젠가 제가 그거를 정리를 해서 드렸더니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시간을 선생님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시겠죠? 네, 예, 네. 그렇게 잘 해주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례라고 해서 그 제례의 목적을 보면 기, 벽, 보본반시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비는 것이죠. 그래서 기우제라든가 풍어제 등등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벽이라는 거는 물리칠 벽, 즉 면화, 그다음에 재난, 병난, 그다음에 질병 이런 것들을 물리쳐 주십사 하고 하는 그런 벽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보본반시는 조상님께 올리고 음복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봉행한 이날은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안방이 아닌 다른 방에서 기거를 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편람에 그 권칠 제 37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 얘기 증자문에는 선생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 그 시동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네, 얘기 증자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제주라고도 하고 죄주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선생님 혼용해서 쓰고 있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헌관이 모사기에 술을 3번 지우고 올리는 근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가래 사시제의 강신 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죄주하는 뜻은 옛날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고시래를 하고 먹었는데 지금 조상신이 스스로 제사를 지낼 수 없어서 제사를 받드는 장자손이 대리로 죄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좀 귀한 음식을 만들거나 이러면 고시래 같은 거를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무슨 좀 특별한 날이거나 특별한 음식을 장만하셨을 때 절 보고 이렇게 주면서 고시래를 하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그런 경험이 꽤 있는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 보본반시의 그 원리입니다. 그게. 네, 네. 예, 보본반시란 말은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네. 최초로 돌아가면은 네. 원래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는 하느님이시잖아요. 네, 네.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성인이 그 천체를 관찰해 가지고 네. 그 해와 달의 운행, 네. 그 사시의 운행 이런 것을 전부 관찰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
글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물 창조의 근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어렵더라도 우리 태초의 우리 선조들 네. 그 음덕을 그냥 넘길 수 없잖아요. 네, 네. 내가 있기까지 어디서부터 내려왔는가. 네, 그걸 네. 돌아보라는 얘기죠. 네. 그 근원지를 찾아야 그 가령 물을 마시거든 근원지를 알아야 하고 네. 나무를 보거든 뿌리를 생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인간은 그 보본반시 예, 그 시작과 끝을 네. 알고서 생활을 해야 네. 사람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고실에 굉장히 정감 어린 그런 용어로 저한테는 다가왔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세일사 기제사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사의 일시 및 재개는 단 하루만 한다고 하죠. 요즘은 돌아가신 날의 새벽 1시, 그날 밤 12시 이내에 봉행하는 것을 기제사라고 하는데 영정이나 사진을 모시고 지낼 때는 지방을 써서 그 앞에 모시고 영정이나 사진을 뒤에 모시고 지내야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네. 다음번에는 두 번째 신주나 지방을 개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다 열고 신을 맞이하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점촉 그랬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고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난 후에 신주를 열게 돼 있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다음에 세 번째 모시는 것이 이제 강신 그래서 신을 모시는 것을 강신이라고 하는데 주인이 향로 위에 향을 3번 사르고 2번 절하고 주인이 강신잔을 받아서 모사계의 띠 위에 3번에 나누어서 술을 조금씩 따르는 거를 강신한다고 하시죠. 예,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인이 재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강신잔은 따로 강신잔이라 그래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예, 거죠, 그러죠. 선생님. 예, 예. 네, 그래서 제상 위에 잔반을 쓰지 않고 별도로 강신잔을 구비하여서 그 주가상에 준비하였다가 강신잔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순서는 참신 그러는데요. 자, 주인과 남자의 참내자는 동쪽에서 그러니까 항렬순으로 그 뒤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서서 북향하여서 재배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보와 여자 참내자들도 서쪽에서 항렬순으로 앞열부터 순서대로 서서 북향해서 재배, 그러니까 4배를 하게 되는 거죠. 여성은. 예, 네. 그런데 네. 거기에서도 네, 요즘 시대가 좀 변천이 됐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주요 그 원리대로 그 음과 양의 키수와 홀수와 짝수 그러니까 네, 네. 그거에 의해서 여성은 남성의 배를 절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네. 요즘은 그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남녀 같이, 공이 네. 같이 재배로. 재배로 네, 통일을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각 집안에서는 다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자 5번째는요, 진찬이라고 했습니다. 자, 솥과 도마는 홀수로, 대나무 그릇과 목기는 짝수로 하는 것은 음양의 이치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생활 속에서의 그 음양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솥과 도마에 채우는 것은,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천산이라고 하고 주로 천산은 양에 속하기 때문에 그릇 숫자도 홀수로 하는 거 맞죠, 선생님? 예. 네, 천산이기 때문에 홀수다. 그런데 다만 네, 그 과일 같은 것도 지금 홀수로 넣는 분이 있는데 네, 그건 좀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건 지사는 과일은 짝수로 놔야 되거든요. 네, 네, 예, 그 천산지사는 의미가 네, 가령 이게 땅에서 생산되는 것 네, 그것은 전부 다 그 짝수로 해야 되는데 네,
조금 홀수로 놓는 것이 좀 보기가 좀 덜 좋게 보여요. 이게 네. 아름다운 미가 안 나타나요. 네. 왜냐하면 과일도 4개를 딱 놓아보세요. 보기가 참 좋습니다. 네, 네. 큰 것을 3개 딱 놓고 위에다가 위에. 딱 봉지 떼고 올려놓은 거 딱 보기가 좋잖아요. 네, 네. 근데 3개를 이렇게 뭐 벌려놓으면은 그게 좀 모양새가 네. 보기도 그렇고 그러는데 그걸 잘못 알고 3개를 놓는 분들이 요즘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건 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4개로. 우리가 이렇게 유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셔서 잘못된 것은 조금 시정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가문의 대를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산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담고 음에 속하는데 그 목기의 숫자는 이제 짝수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접시의 수는 짝수로 하되 위에 올라가는 거는 뭐 5개가 올라가든 4개가 올라가든 관계는 없습니다만, 접시의 수는 지산의 접시의 수는 짝수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어탕, 육탕, 이거는 양이죠. 양인 거로 벼슬에 따라서 뭐 3탕, 5탕, 7탕, 9탕까지 이제 모두 쓰고 계시는데, 뚜껑을 덮어서 홀수로 올리고 그다음에 과실의 접수는 짝수로 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포는 요즘은 사슴포가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육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육포와 대구포를 신유의 수대로 요리해서 머리가 동향해서 등이 위로 가도록 엎어놓게 되면 배 쪽은 신유 쪽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다가 머리를 두고, 그러니까 동두서미의 배 쪽은 신유 쪽을 향하도록 그렇게 놓는 것이 바르게 놓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째 초혼의 순서입니다. 주인이 상위의 술잔을 내려와 술을 채워서 받아가지고 신윗전에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집사가 주로 많이 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인이 받아서 모사기 위에 띠풀 위에 이제 3번에 이제 조금씩 지우게 되는데, 그 3번의 의미는 천신, 지신, 조상의 신에게 먼저 고실해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집사에게 주고서 이제 다시 상위에 올리게 되는 거죠. 선생님, 지금 그 모사기에 3번 술을 지운다고 해서 천산, 지산, 조상의 신에게 고실해한다라는 의미가 맞는 이야기죠. 네, 그것도 역시 네. 그 보본 정신. 네. 예, 그 신께 흠양하십사 하는. 네. 그래서 제일 제사에 중요한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향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촛불이 중요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술이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충문이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외울송자예요. 네. 기릴송자, 네. 덕을 기리는 송가, 네. 이런 순서로 5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네.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향이라는 거죠. 네, 네. 향, 촉, 주, 축, 송. 선생님은 술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네요. 아니, 저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향, 그다음에 축, 예. 그다음에 촉, 향, 축, 촉. 네. 향, 촉, 축. 네, 그렇게 네. 들어가요. 네, 네. 향과 축과 촉은 제향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복, 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떠한 제사든 제향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축, 그다음에 촉입니다. 양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향축 촉의 의미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혼자가 그 육포에는 적사지라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신이 고기를 잡수시고 나서 손에 기름기가 묻은 것을
닦는 종이를 적사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육적에는 적사지를 꼭 위에 놓고 그 위에 간적이나 육적을 올리고 적에 소금을 올린다. 모든 뚜껑은 열어서 그 남쪽에 놓습니다. 그다음에 축자, 그러니까 대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축자가 축문을 축판에 넣어 길싸는 주인이 좌에서 동양에서 독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혼인 예식을 할 때도 보면 사회자가 동쪽을 향해서 사회를 보잖아요, 선생님. 네. 그런데 흉사에는 반드시 동쪽에 등을 지고 서양을 해서 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흉사 때에는 정말 동양을 서서 보는 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흉사 때에는 서양을 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사회를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길사 때는 동쪽을 향해서 사회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흉사는 주인의 우측에서 서양에서 독축을 하고요. 독축이 끝나면 친기, 부모일 때는 모두 곡을 하고 주인만 제배를 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그 고중을 보면 사례편람이죠. 권팔 제 36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축판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축판의 위치는 제사에 임하면 축문을 종이에 써서 그 축판 위에 붙여서 주가상 위에 놓았다가 독축이 다 끝나면 향한상 위, 향로 뒤에 놓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보시면 잘 아실 텐데 여기 이 고중은 사계전서 24권에 그 가래집남 도설 6쪽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확한 위치에 축판의 위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다음에 축을 읽을 사람이 없을 때에는 제사 지낼 때 집사자가 없을 때에는 축문을 초혼자 자신이 읽어도 무방하다라고 했습니다. 주인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백내 그 축집에 보면 고증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독축의 소리를 보면 축문에 읽는 소리는 퇴계의 그 말씀에 따르면 소리가 너무 크면 불가하고 그다음에 너무 작아도 역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알아들을 정도로 읽으시면 가장 무방하겠죠. 그 다음에는 추이라 그래서 조금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그 순서인 것 같아요. 축문은 신에게 고하는 그림으로 손으로 잡고 읽거나 이 바닥에 놓고 읽어서는 불가한 것이라고 해요. 반드시 축판을 구하여 읽되 대부 이상이면 축판을 다시 쟁반에 받쳐서 읽어야 한다. 이거 이제 뭐 신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혹 병든 자가 읽어도 안 되고 옷이 더러운 자가 읽어도 안 되고 침이 튀거나 너무 슬프게 읽어도 안 된다고 윤감록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윤감록 보셨나요? 그 윤감록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집사들은 철주와 철적 이런 것들을 동쪽의 준비된 상에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혼관이 이제 제주를 하고 절을 할 때는 육적을 놓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혼관은 어적을 놓게 돼 있죠. 네, 아혼관은 이제 어적을 놓게 돼 있는데 그건 또 다음번에 이야기가 또 이어지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잔을 올리게 되는 아혼인데요. 이거는 주부가 하게 돼 있죠. 지금도 간혹 보면 어느 댁에서는 집안에서 제사를 모시거나 할 때 여자는 제사에 같이 합류하지 않는 그런 댁도 간혹 선생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거는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예. 이 문헌에 봐도 아언은 주부가 한다 이렇게 네,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돼 있기 때문에 제사나 차례 이때도 주부들 여성들도 다 제사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잔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주부가 서서 같이 예도 좀 갖추고 제사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언은 주부가 한다. 그다음에 초혼내와 같이 하되 어적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자, 초혼 때는 육적을 올렸고요. 아언 때는 어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독축이 없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배하는 거죠. 재배로 여러분들이 성의를 다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네, 절을 하더라도 절이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요즘 보면 천연 예를 이렇게 배우지를 않다 보니까 네. 그냥 남성절로 따라서 하는데 네. 이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성절이 따로 맞습니다. 배워가지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잔 종언인데요. 참빈이 장이 아홉내와 같이 하고 계적을 올린 후에 재배를 한다. 그러면 그 적의 접시의 맨 밑에는 이제 육적이 깔리고 두 번째 아혼은 어적. 그다음에 종혼과는 이제 계적을 올리고 재배를 한다 그랬어요. 유식입니다. 이제 아홉 번째. 아니, 잠깐만요. 네. 유식 전에 네. 그 육적, 어적, 계적을 말씀을 했는데 네. 그것도 역시 가가래이기 때문에 네. 육계어로 순서가 그렇게 된 집도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꼭 이렇게 해라 그런 표본이 없기 때문에 네. 육계 그러니까 고기, 닭, 그 어물 네. 이렇게만 올려도 안 되고 네. 또 다만 육어계로도 해도 되고 이렇게 네네. 해도 되고 그러니까 성의에 따라서 네. 가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렇건 꼭 이렇게 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형편껏 지내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유식입니다. 주인은 잔에 술을 따르고 주부는 수저에 매에 이제 꽂고 젓가락 시적기는 가지런히 놓고 그다음에 주인과 주부는 재배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문했어요. 축자가 문을 닫고 나온다. 주인은 동쪽에서 서양하고 주부는 서쪽에서 동양하여 구식간.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제가 사는 구식간이라고 했고 대부는 11식간. 그다음에 제후는 13식간이고 천자는 15식간이다. 이렇게 참고로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네. 잠깐 네. 이 청취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이 방향을 네.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네. 시리를 모시는 곳을 북쪽으로 간주를 해서 좌우를 판단해야 됩니다. 네. 그 신의가 있는 곳을 북쪽으로 간주를 하세요. 네. 그리고 신의 왼쪽이 동쪽이 되고 네. 신의 우측이 서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신의 좌측이 남성의 자리가 되고 네. 신의 우측이 여성의 자리가 됩니다. 네, 그걸 맞습니다.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걸. 네. 그다음에 11번째 계문입니다. 축자가 하는 소리를 내며 3번 하고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간다. 그다음에 주인 주부가 들어가서 국을 내리고 이제 숙수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숙수 뭐 이국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 냉수를 올리는 거죠. 뭐 숙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사신입니다. 12번째. 주인이야 재배하고 주부는 사배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은 다 재배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번 납주입니다. 주인과 주부가 들어간 신주를 사당에 이제 모시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뿌리는 조상을 상징하고 줄기는 부모를 상징하며 잎은 잎사귀 있잖아요. 그거는 나를 상징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필히 핵과일을 차려 올리는 것이 맞고요. 꽃감이 아닌 홍시, 그다음에 마른 대추가 아닌 생대추, 그다음에 핵곡식으로 송편 올리고요. 가을 추석 때는 매 대신 송편으로 우리가 제를 모시고 있죠. 닭은 필히 머리가 있는 쪽으로 해서 계적을 만들어 올리고 세 가지 적은 한 제기에 포개하는데 그것도 상황 따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쳐 보고요.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